새해가 되면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조용히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그런데요, 해가 바뀌는 순간 삶의 흐름이 함께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자식 걱정으로 밤잠 설치던 사람들이 어느 해를 넘기고 나서부터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는데 오히려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더 내려놓았는데 하루가 단단해지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분은 말려놓으니 좋다고요. 하지만 그 변화는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무언가를 계속 쌓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삶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 80대부터 인생이 튀기 시작한 사람들이 세 가지 공통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명숙 씨는 올해 80입니다. 동네에서는 평생 고생만 한 사람으로 통하던 분입니다. 23세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집에 들어오면 술부터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밖에서 고생하니까 그렇겠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침묵은 무관심이 됐고 술은 폭언이 됐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한 번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밤이면 베개를 적시며 이를 악물었다고 합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 한명숙 씨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남편 출근을 챙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의 집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학원비를 냈고 등록금을 마련했고 아이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만 마음고생을 시킨 게 아니라 자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는 필요할 때만 왔고 부탁은 당연한 듯 이어졌고 말투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한명숙 씨는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땐 내가 엄마가 아니라 그냥 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병으로 먼저 떠났고 집에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시겠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가 가장 외로웠다고 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밥을 하고 있었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해가 바뀌던 겨울이었습니다. 달력을 뜯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됐구나. 이 생각이 한명숙 씨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았고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하루를 넘겨 생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이 짧아졌던 아이가 다시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고 당연하던 부탁은 괜찮으시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년학자들은 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년의 존중은 희생이 아니라 경계에서 시작된다. 실제로 국내 노년 삶 만족도 조사에서도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노인이 정서 안정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명숙 씨는 말합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기라고.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자식이 특별히 잘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분명히 알겠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역할을 내려놓을지, 어떤 책임을 여기까지로 할지 스스로 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명숙 씨처럼 말려눈이 트인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공통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부분의 부모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가장 먼저 내려놓았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명숙 씨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식과 거리를 두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는 끝까지 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내가 더 참으면 되지.
부모니까 이해해야지. 혹시 내가 손 놓으면 아이 인생이 흔들리진 않을까? 말려눈이 트이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놓지 못하는 마음. 한명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이면, 괜히 밥맛이 없었고 연락이 뜸해지면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먼저 걱정부터 했습니다. 노년학자들은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년의 불안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역할을 잃는 공포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건강이나 돈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이 필요로 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고 부탁하지 않아도 미리 돕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존중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한명숙 씨가 여든을 앞두고 가장 먼저 내려놓은 건 자식이 아니라 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저 아이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 이 생각이 사라지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자식이 달라진 게 아니라 관계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명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몫이더라고요. 이 한 문장이 말려눈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말려눈이 트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다르게 행동한 겁니다. 왜 어떤 부모는 거리를 두었는데 관계가 살아났고, 왜 어떤 부모는 여전히 외로운지, 그 결정적인 차이는 두 번째 공통점에서 갈립니다. 이제부터 말려눈이 좋은 사람들이 하루를 대하는 방식, 그들이 끝까지 붙잡은 단 하나의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명숙 씨가 자식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은 뒤 가장 먼저 바꾼 건 사람도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하루였습니다. 말려눈이 트인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하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부지런함도 대단한 취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한명숙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에게 전화할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다. 자식 안부를 떠올리지도 않고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미리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물부터 올립니다. 차 한 잔을 우려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쓰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롯이 자기에게만 쓰는 시간. 노년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안정감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루의 구조에서 시작된다. 실제로 노년 삶 만족도 조사에서도 하루에 나만의 고정된 시간을 가진 사람이 정서 안정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10분이어도 괜찮고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 한명숙 씨는 이 시간을 만들고 나서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서 전화가 와도 마음이 먼저 흔들리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아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는 이미 자기 몫에 중심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려눈이 트이지 않는 사람들의 하루는 대부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누군가의 전화에 하루가 시작되고, 누군가의 말에 감정이 움직이고, 누군가의 필요에 자기 시간이 밀려납니다. 반대로 말려눈이 좋은 사람들은 하루의 첫 자리를 자기에게 내어줍니다. 그 결과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표정이 급해지지 않고 말이 줄어들고 괜히 서운해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그걸 두고 마음이 넉넉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루의 주인이 바뀐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은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말려눈이 트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혼자 있어도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말려눈을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가 되는지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명숙 씨가 하루의 중심을 되찾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 한명숙 씨의 기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부탁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참으면 되니까. 그 기준으로 살다 보니 곁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관계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말려눈이 트인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하나의 기준을 새로 세웁니다. 그 기준은 냉정하지도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현실적입니다. 노년 심리학자들은 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방향으로 안정된다. 실제로 노년 삶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만나는 사람의 수는 적지만 만난 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명숙 씨도 그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만나고 오면 괜히 기운이 빠지는 사람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말수가 없어도 함께 있으면 숨이 편해지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존중이 느껴지는 사람만 곁에 남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든 형제든 오래된 지인이든 기준은 같았습니다. 한명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가까이 지낼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 기준을 세운 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니 외로워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갈등이 사라지자 하루가 단순해졌고 생각이 줄어드니 몸도 덜 아팠습니다. 의외로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함부로 말하던 사람은 말을 고르게 됐고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씨가 더 이상 모든 관계를 같은 무게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려눈이 트인 사람들이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진 것.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말로는 쉽지만 막상 자식 앞에서, 가족 앞에서 이 기준을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명숙 씨 역시 이 기준을 세운 뒤 가장 큰 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시험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렸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말려눈을 결정지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명숙 씨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세운 뒤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예상보다 빠른 시험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부탁이 먼저였습니다. 사정 설명은 짧았고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명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래, 알았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몇 초 이어졌습니다. 이 짧은 침묵이 한명숙 씨에게는 평생 처음 겪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년 심리학에서는 이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계가 바뀌는 지점은 말이 나오기 전이 침묵에서 결정된다. 한명숙 씨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지금 이걸 들어주면 나는 또 어디까지 가게 될까? 이걸 거절하면 관계는 정말 멀어질까?
그 질문 끝에서 한명숙 씨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건 못해. 이 말은 변명도 아니었고 화를 담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랄 만큼 차분했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한명숙 씨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잘못 말했나? 이렇게까지 선을 그으면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고 말끝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한명숙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선을 넘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선을 지킬 때 존중한다는 것. 어느 책에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존중은 희생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다. 실제로 노년관계 만족도 조사에서도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답한 노인이 정서 안정 점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명숙 씨는 그날 이후로 사람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계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부탁은 조심스러워졌고 말투는 단정해졌고 무엇보다 당연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관계가 깨지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을 해도 오히려 관계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말했느냐에 있었습니다. 한명숙 씨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기준을 지킬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한마디를 어떤 태도로, 어떤 순서로 꺼냈는지 말년운을 바꾸는 마지막 결정적 요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명숙 씨가 했던 말은 사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아니었고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은 관계를 깨지 않았을까요? 노년 심리학에서는 이 차이를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위치라고 설명합니다. 한명숙 씨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지켰습니다. 첫째, 감정을 다스린 뒤에 말했습니다. 서운할 때, 억울할 때 쌓아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넘겼고 자기 하루의 중심을 먼저 잡은 뒤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분노도 억지 설득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 왜 그러니도 아니었고 다른 집은 안 그래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오직 자기 기준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노년관계 상담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살리는 말은 상대를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설명하는 말이다. 셋째, 짧고 단정했습니다. 이유를 늘어놓지 않았고 과거를 끌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협상이 되고 협상이 되는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명숙 씨의 말은 짧았고 단정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그 한마디를 거절이 아니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과제의 분리를 하지 못해서 생긴다. 한명숙 씨는 그날 처음으로 이 과제를 분리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몫으로, 자기 인생은 자기 몫으로. 이 분리가 이루어지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상대는 화를 내지 않았고 관계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을 인식했고 말을 고르게 했고 거리의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은 나이 들었으니까 통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야 통하기 시작한
말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것으로 관계를 유지했지만 노년에는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기준을 자기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모든 날이 항상 편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명숙 씨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 말년운이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흐름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명숙 씨의 하루는 요즘도 특별할 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한 잔 마시고 느린 걸음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해가 지면 조용히 하루를 접습니다.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요즘 제일 편안해 보이세요. 한명숙 씨는 그 말이 너무 고맙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았던 사람에게 편안해 보인다는 말은 가장 늦게 받은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기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붙잡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늦게라도 구분했고 그 기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한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좋은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느냐의 문제다. 노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노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돈도 건강도 아닌 존엄감입니다.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내 기준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관계 속에서 나를 지울 필요가 없다는 확신, 이 존엄감이 말년운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한명숙 씨는 이제 더 이상 삶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뿐입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고 찾아오지 않으면 그날의 하루를 잘 삽니다. 기대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억지로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삶의 속도를 자기 손으로 조절합니다. 이게 바로 80대부터 인생이 튀는 사람들, 좋은 말년운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된 결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께 한 문장만 남기고 싶습니다. 말년운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하루에 당신 자리를 조금 더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따뜻한 말 많이 주고받으세요.